1월 8일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방향성을 탐색하면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간 빠르게 급등했던 만큼 오늘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장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대한 투심은 꺾이지 않은 모습인데요.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해냈고요. 또 코스피도 고점을 뚫어냈습니다. 다만 오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오늘 코스피가 보합권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오늘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코스피 약세로 출발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낙폭을 축소했고요. SK하이닉스도 급등을 이어가면서 오늘 코스피가 전거래일의 고점을 뚫어냈는데요. 전거래일 최고치가 4,611포인트였는데 오늘 4,622포인트를 터치해냈습니다. 다만 오후장 들어서 다시금 삼성전자의 세론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 코스피는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4,552포인트에서 마감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전강 후약의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요. 전거래일 코스닥이 950선을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950선 위에서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마감장까지 지켜내지 못한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944포인트에서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개인의 순매수가 견인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개인만이 매수에 나선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개인 1조 2천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역시나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담아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요. 외국인 오늘 1,000억 원 이상 팔아내는 가운데에서도 SK하이닉스는 순매수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1조 3천억 원 이상 팔아냈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의 경우에는 6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기관 장 초반에는 매도 포지션 취했지만 장중에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개인과 기관 모두 마감 가까워지면서 매수폭을 좀 축소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늘 900억 원 이상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은 조선 관련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조선과 방산이 강한 시세 분출을 이어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한 대에 이어서 꿈의 군대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년도 국방 예산 증액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1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건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산되는 올해 국방 예산이 1조 달러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올해보다 약 50% 늘어난 1조 5천억 달러를 2027년, 그러니까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확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예산 증액에 나서는 이유는 지정학적 긴장감도 영향을 줬을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그린란드를 욕심내고 있죠. 그린란드 획득을 위해서는 군사 작전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긴장감과 함께 중국의 패권 경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 증액을 통해서 군사력을 확대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늘어나는 비용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9일이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의 경우에는 6대3,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뚜껑을 좀 열어봐야 알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지금 대법원의 분위기는 좀 사뭇 다르다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국방 예산이 증액을 하면 국내 조선사들의 수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가 협력에 대한 기대감 여전하죠. 이 가운데 HD현대 중공업에서는 추가적인 MRO 수주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앞서 8월에 미국 해군의 군수 지원함 MRO 수주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4만 톤급 이상의 화물 보급함 MRO 수주를 맡은 거고요. 또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이제 마스가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MSRA를 취득하는 걸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MSRA라고 하면 미국의 전투함 MRO 수주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비전투함 위주로 사업을 전개해 왔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투함 수주에 나서겠다라는 거고요. 앞서 하나오션이나 HD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이미 취득을 했고 HJ중공업이나 SK오션플랜트의 경우에는 이제 취득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주들 오늘장에서 흐름 굉장히 강했는데요. 종가 어떻게 형성했는지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조선주 가운데 하나오션 7%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SK오션플랜트는 5.3%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4%, 삼성중공업 3.9%가량 상승했고요. 삼형 엠텍의 경우에는 3.8%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습니다. 이 가운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지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고요. 이 시간은 정필승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정필승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되는 시장이었습니다. 어제 파트너님께서 시장 조금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흐름들이 오늘도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과 함께 이제 내일장이라던가 다음 주 어떻게 투자 포인트 좀 짚어가야 될지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어제랑 오늘이랑 이제 보시면서 내 거 왜 이렇게 안 가? 막 이렇게 파란불 왜 이렇게 떠? 막 이런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 제가 뭐 앞서서 조정을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조정폭이 있으면 심하게 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이번 주 화요일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오늘 실적이 잘 나왔죠. 잠정 실적, 4분기 잠정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20조 원,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넘기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뭐 일단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 4분기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매출액 자체는 크게 막 한 60% 정도까지밖에 상승을 안 했지만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습니다. 200%가 넘게 증가가 됐어요.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낸드라든지 그다음에 디램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분명히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은 올 1분기 가이던스에도 분명히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어느 정도 좀 매물 출회가 좀 됐잖아요.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매물 출회가 있었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좀 조정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폭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좀 어느 정도 분할 매수 하신다면 또 어느 정도 또 익절하시면서 계속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뭐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이 3인방이 거래대금을 무려 20조 원의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체, 코스닥 시장 전체에 1,500여 개의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다 해봤자 거래대금이 11조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폭발적으로 이 대형주들 중심에서도 실적주, 그중에서도 가는 녀석만 가더라라는 장세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이거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만 이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작년에도 이미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강세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게 되면 그걸 이제 반등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지금 현재 강세장이다. 그래서 가는 녀석만 가는데 실적주 중심으로 간다라는 거고 주도주 내에서 대장주들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거를 이제는 담아야 되느냐? 똑같아요, 저는 뭐 계속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뭐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스케치북이나 메모장 있죠? 거기에다가 한번 이렇게 써보십시오. 작년에 주도했던 그 주도 섹터들을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방원이 있을 거고요, 그죠? 반도체가 있을 거고, 2차 전지에서는 ESS가 있을 거고, 자동차, 그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요? 로봇 이렇게 있겠죠. 뭐 전력 설비도 거기에 좀 끼워서 보면 그걸 보시면 이게 이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도주 내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런데 거기에서는 철저하게 실적주로 종목이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조선과 방산이 움직였으니 원전은 안 움직였네요. 그러면 원전을 한번 또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뉴스만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뉴스만 따라가면 당연히 추격 매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뉴스가 중요하긴 한데 그거는 어떠한 여러분들의 참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뉴스 안 뜨고 조금 조정받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뭐 내일 해서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조정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매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실적주 중심에서 좀 매집하셔라. 두 번째는 그 주도주 내에서 기준봉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즉 세력이 들어온 게 있다고요. 그런 종목들,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온 그런 종목들 눌림 줄 때, 조정 줄 때 그때 좀 매수를 하시고 분명히 재료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하신다면 다음 주도 여러분들께 계좌는 어느 정도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 우리 정필승 파트너님과 방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실적주의 중심을 두고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만큼 오늘장에서도 방산주들 시세 분출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우리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하셨다면 걱정하기보다는 대응하는 시장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실적주 그리고 조정이 나온 종목들 중심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앞서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들일지 이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000조 국방 예산 폭탄, K조선 미국 함정 MRO 시장 대파 터지나? 네, 오늘 방산과 조선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방산은 저희 이번 주에 다뤄봤고 조선주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은 방산도 올라왔네, 우주항공도 올라왔네, 그리고 조선도 올라왔네 이렇잖아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방산은 이제 우주항공과 연결이 되고 방산은 조선과도 연결이 된다. 즉 조선은 또 반대로 말하면 방산과 연결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 왜 조선이 올라가느냐?
그죠. 국방 예산 얘기했는데 왜 조선이 올라가느냐. 연결이 다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하나오션을 애프터 마켓에서 한번 이번 주 화요일에 한번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말씀드리면서 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 이제 오늘 제가 조선을 가지고 온 이유도 그겁니다. 결국에 첫 번째 정책이라는 거죠. 정책.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예산이 꾸려졌고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이제 쓰일지에 대한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국방 예산을 2천조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돈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처럼 뭐 방산이라고 해서 조선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땅에서 싸우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철저하게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인데요. 결국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그렇다면 해국력을 증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에너지 정책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해상 공급망을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조선이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과 그리고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조선업이다, 한국의 조선업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낙수 효과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숫자입니다. 숫자. 최근에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수주를 했죠. LNG 운반선 4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 규모가요, 1조 5천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대형 계약인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미국 트럼프 이 행정부의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요, 결국에 이거죠. 석유와 가스를 많이 생산해라. 그래서 우리 많이 수출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수출하려면 결국에 배가 필요한데 그 LNG선 지금 이 LNG 운반선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건조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 이번에 HD 현대중공업이 수주했던 이 부분이 증명을 해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어떤 희망 이 부분에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고 숫자가 찍히는 방향성으로 틀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조선업은 아직까지 슈퍼사이클에 이제 도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조선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조선업 슈퍼사이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 주셨고요.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도 같이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미국향 매출이 좀 많이 나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파트너님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으로 오늘 가져와 주셨는데요. 역시 막스가 프로젝트의 대장은 하나오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중공업도 이제 경쟁에 뛰어들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어떤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조선에서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을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화요일도 조선업, 제가 올 때마다 이 조선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이 그때도 좀 강하면서 제가 조선 기자재 말씀드리면서 했었는데 그때 제가 무료 방송에서 하나오션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조정 올 때 어느 부분에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그 타점까지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매집해 나가셨던 분들은 지금 충분히 수익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오션을 제가 일단 가지고 나온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의 이 마스가 정책, 이 정책에 있어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즉 대장주인 하나오션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단 필리 조선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 배를 건조할 수 있는 그 조선소가 있다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는 존스법,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존스법, 이 여기에서 유일무이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하나오션이기 때문에요.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 군함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이제 바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단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만 또 놓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LNG, 이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무려 98억 달러의 수주 계약을 이제 하면서 11%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또 여기에 더해서 인상적인 것은 바로 조선소 내의 어떤 AI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오션 자체에서 봤을 때 이게 그 용접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 용접 공정을 한 67% 이상을 현재 로봇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완전 무인화를 하는 것이 목표로 있는데 제가 그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죠. 현재 한화 그룹 자체에서의 경영 전략 그 기조는 뭐냐면 AI를 중심으로 한 방산의 고도화입니다. 더군다나 거기 덧붙여서 조선의 고도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김성현 회장님께서 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한화는 우주를 목표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화라는 것은 방산, 우주, 조선 모든 게 하나가 이제 뭉쳐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현재 산업 트렌드 자체가 AI라는 이 거대 산업을 지금 이 트렌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발맞춰서 방산과 조선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하나오션을 가지고 온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이제 원래는 굉장히 부진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터널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최근에 이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NG선 이것도 이제 수주가 되면서 작년에만 이제 79억 달러를 쓸어 담았어요. 그러면서 현재 쌓여 있는 수주 잔고가 무려 286억 달러입니다. 이게 하나로 계산을 해보면 40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올해부터 매출로 계속 잡혀간다면 실적이 굉장히 우상향을 한다라는 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고 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LNG선만 원래 좀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 MRO 즉 유지보수 즉 이 부분까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적으로도 좀 더 다변성을 좀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요. 보통 한 150에서 250%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 기본 자체가. 그런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한 200% 정도기 때문에 조선업 이 내에서도 기업들 내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같이 체크해봤고요.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파트너님? 네, 저는 하나오션을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제가 그 매번 하이브리드를 좋아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사업은 하나만 잘해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잘 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 본토에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즉 필리 조선소가 있죠. 그걸 인수하면서 당장에 미국이 배 만들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존스법에서 자유롭다.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굳이 우리나라에서 배 만들어서 거기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리조선소라는 어떤 핵심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오션은 조선주에서 좀 벗어났어요. 그래서 방산주까지 가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바라봤을 때 방산은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미국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라는 그룹은 방산기업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조선주가 아닌 거예요. 미국에서는 미국 자체 내에서 필리조선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자체 내에서 하나오션은 이제 미국의 방산 기업이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하나오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 보고 또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중공업이에요. 삼성중공업인데, 자, 보시면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조명받으면서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심가가 있어요. 그죠?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거래량 동반해서 이제 터졌다. 이게 거래량 터지면서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 중심가는 세력의 평단가입니다. 세력의 평단가예요. 그 세력의 평단가를 뚫어내지 못하면 우상향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에 중심가와 여기에 이 저가 있죠. 이 저가 위로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보면 이 중심가에서 밀어버리거든요. 예, 밀려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 중심가가 지금 현재 저항대이다, 저항 라인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에 상방이 지금 현재로는 이 정도밖에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를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직전에 여기 32,5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상방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여유가 없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삼성중공업보다는 하나오션을 선택을 한 건데요. 자, 그러면 하나오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오션을 좀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도 보이시나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이시나요? 이 세 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왔어요. 하나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나갔고요. 두 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왔습니다. 이때 이 중심가, 이 파란색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중심가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이 중심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이 중심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를 돌파를 했던 이 지점에서부터 결국에 우상향했고 다시 한 번 더 여기를 돌파해 줄 때 다시 우상향 그리고 조정받고 그죠? 다시 뭡니까? 여기를 돌파를 하니까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중심가를 돌파할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분할 매수할 때는 중심가 밑으로 이탈을 하면 그때 매수를 해서 다시 튀어오르는 이때를 이제 매도를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저점도 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중심가에서 이제 지금 사라는 게 아니에요. 조정이 들어오면 이 밑으로 빠졌을 경우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반등 주면 즉 여기 저점이 여기서도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결국에 이 직전에 이 고점까지 충분히 상방이 열려 있습니다. 이미 저항대는 뚫어 올렸기 때문에 중심가 위로는 뚫어 올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충분히 상방이 열려 있더라. 그래서 저는 하나오션이 오히려 수익적인 측면에서 더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오션을 픽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애프터픽은 하나오션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보다 상방이 좀 더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만 오늘 접근하기보다는 조정 시에 접근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 자동차 관련해서도 HL만도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내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방산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오늘 자리에서는 조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항상 좀 한 발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 나는 이렇게 시장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빠르게 시장 대응에 나서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점에서 매수하는 방법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 통해서 공부하는 게 좀 QR코드 이용하는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정필승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하는 방법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시장 흐름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미국의 국방비가 1조 5천억 달러로 증액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내년도 회계연도 군사 예산을 올해 대비 50% 이상 늘려 1조 5천억 달러로 집행할 것이라며 관세 수입 덕분에 이는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고 전례 없는 군사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글로벌 방산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뒤 그린란드 무력 점령 가능성까지 불거지자 지정학적 불안이 높아진 점도 방산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방산 기업의 임원들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을 지급할 돈으로 지금 당장 군 장비를 생산해야 한다며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식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8% 가까이 올랐고 LIG 넥스원도 8% 넘게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1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가며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호실적 발표에 따른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지난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93조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8% 넘게 오른 20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실적 예상치는 매출 30조 192억 원, 영업이익은 15조 6,725억 원으로 추정되며 역대 최고 기록인 지난해 3분기 실적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가 전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하며 SK하이닉스의 주가가 112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 점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소식에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 가까이 오른 75만 6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나오션이 2025년 4분기에도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에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 기대까지 더해지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하나오션의 4분기 상선 매출이 2조 6,88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9.1%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은 14.8%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고 매출의 약 80%가 LNG 운반선에서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해양 부문의 부진으로 전체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LNG 운반선 중심의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양 특수선 수주가 더해질 경우 주가 재평가 여지가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CPSP 사업 수주를 위해 이달 말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등 컨소시엄 기업과 함께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이란 보도가 전해졌고 60조 원 규모 프로젝트의 최종 제안서를 3월 중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며 기대감이 집중됐습니다. 이번 소식에 하나오션의 주가는 7% 넘게 올랐고 HD 현대중공업도 4.49%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5년 연간 기준으로 고성장과 고수익 구조를 동시에 입증했고 올해도 성장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업계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25년 연간 매출이 전년 대비 30%가량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영업이익은 50%에서 60% 수준으로 증가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률도 40% 중반 내외로 글로벌 CDMO 업계 중 최고 수준을 유지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도 글로벌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성장성과 수익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4공장 풀 가동과 5공장의 매출 반영, 미국 공장 인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구조적인 프리미엄이 기대되며 생물보안법 관련 중장기 수혜 가능성 역시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밝혔고 메르츠증권도 지난해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세를 입증했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191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6.68% 오른 188만 5천 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지속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신고가 14만 4천 원 선 경신하기도 했지만 현재 구간에는 13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장에 또다시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89%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6.4% 현재 구간에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1.3% 하락세 확인되고 있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전거래일 15% 급등 이후 오늘 시장에서는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2.8% 약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2%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2차 전지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ABL바이오의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1.6%가량 강세 확인되고요. 레인보 로보틱스는 4%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살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정필승 파트너의 비법 강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애프터마켓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강의입니다. 강의인데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좀 빨리 진행이 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또 내일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도 연이어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눈 크게 뜨시고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뭐냐 하면 기준봉의 크기가 타점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기준봉의 크기. 거래량 중요하다 그랬죠. 재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기준봉의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봉의 크기가 타점을 결정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저는 크게 기준봉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냐? 기준봉의 사이즈 자체가 8에서 15% 미만을 첫 번째, 두 번째는 15% 이상 30% 미만을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자, 첫 번째 이거예요. 8%에서 14.99%, 즉 이겁니다. 등락률 8에서 15% 미만 사이즈. 이게 뭐냐 하면 일반적인 강세 기준봉입니다. 거래량이 돈반에 터졌는데 이렇게 된다는 건데 여러분 30% 상한가가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30% 상한가를 올라가기가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 위험에 있어서 그게 바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눌러줘야 되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 강세 기준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의 초기 단계 또는 안정적인 상승의 시동이다라는 거고 대응 전략을 뭐냐 하면 기준봉의 전체를 지지 영역으로 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 이 기준봉의 이 전체 영역을 뭡니까? 지지 영역으로 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준봉 발생 저 8%인데요. 이러면 이거 종가를 1차적으로 종가에서 즉 종가 전 매수를 해도 됩니다. 아니면 다음 날 사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일단 1차 종가, 두 번째 중심가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중심가라는 건 뭡니까? 세력이 들어왔을 때 중심가는 철저하게 세력의 평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단가. 평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저가입니다. 이 몸통 하나를 전체를 두고 이걸 지지 영역으로 파악을 해서 분할 매수, 즉 3분할로 매수를 한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뭐냐? 이거예요. 자, 15에서 30이더라라는 거예요. 15에서 30이더라. 그래서 종가가 15% 이상 30% 미만짜리의 이 장대 양봉이에요. 이건 뭐냐라면 전일 종가 대비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전일 종가 대비입니다. 전일 종가 대비 15%에서 30% 상한가 이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통에서는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전일 종가 대비해서 15%를 첫 번째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의 절반이 얼마예요? 15%죠, 그죠? 그러니까 중심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28%는요? 28%의 절반은요? 14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14가 아니고 여기 15 밑으로 그때 매수한다. 그럼 23은요? 23%는요? 그때도 15% 밑으로 매수한다. 즉, 이 전일, 이 종가 대비해서 이 15%라는 이 라인에서부터 분할 매수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은 이건 이제 뉴스나 재료가 동반으로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단기 과열이에요, 사실. 그래서 변동성이 엄청 심합니다. 30%짜리는. 15% 이상은 변동성이 좀 세요. 그래서 전일 종가의 15% 미만을 눌림목으로 항상 대기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 아래로 내려갈 때 사셔야 돼요. 그래서 3분할이다. 즉 여기서 한 번 사고 중심가에서 두 번, 세 번입니다.
제 신대가 투자들의 신대가의 투자 비법을 좀 보면 제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기준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의 일봉으로 봐서 그 중심까지 딱 찔러 놓는다라고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그리고 15%.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냐면 원래 중고장단법, 고조장단법 이거 합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총망라한 건데 15금 매매법이에요. 15금. 왜? 15% 이상은 금지한다.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밑으로 떨어질 때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금 매매법. 내일 신대가 투자 비법에서도 15금 매매법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다. 그래서 전일 종가 이게 1번, 2번 중심가, 3번 저가까지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라면요, 여러분. 결국에 이거예요. 기준봉 매매는 같은 구간에서만 매매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구간에서만.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짜리 상한가가 찍히는 거 제가 무조건 중심가까지 내려오면서 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15%잖아요. 그러니까 15% 밑으로 그때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구간에서만 매매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15% 아래에서만 매매한다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그러니까 8에서 14.99는요. 14.99는 종가로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전일 종가 전 매수 해가지고 들어가도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15% 이상이고 30% 즉 상한까지 간 거는요. 무조건 눌러줘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15% 라인 끊고요. 거기서부터 매수해라 이 말입니다. 분할적으로. 이해되시죠? 그거를 제가 철저하게 이용해서 제가 한 거를 제가 밴드에서 제가 어떻게 트레이딩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밴드에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겁니다, 요거. 네오쌤 12월 30일 무료 방송인데 제가 여기서 네오쌤 말하면서 봉 사이즈가 15% 이하입니다. 그래서 기준봉의 종가에서 저가까지 분할 매수하십시오라고 따다닥 해서 종목 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때 WSI랑 SAMT랑 미래반도체 전부 다 네오쌤이랑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똑같이 흘러갔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한번 볼게요. 자, 기준봉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죠? 기준봉 발생했죠. 자,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걸 종가를 봤더니 얘가 9.49%짜리예요. 그러면 15%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종가로 들어가도 된다 그랬죠. 자, 그랬더니 봤더니 다음날 됐어요. 저 뭐 종가 전 매수했을 수도 있겠죠. 다음날 됐는데 눌렸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여기가 타점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18%로 올라갔어요. 똑같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미래반도체 다 똑같아요. 다 그렇게 지금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또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요거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도 보시면 이 기준봉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종가에 11%짜리. 그러면 15% 미만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종가에 사도 된다 그랬잖아요. 다음 날 봤더니 얘가 시가가 1,900원이에요. 그러면 안 하죠. 눌러줘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봤더니 1,889원까지 저가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없어요. 근데 저는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어떻게 매도해라는지 다 라인이 끄어져 있어요. 어떻게 매도해라고. 그래서 뭐 맨날 제가 말씀드리죠. 이 고가까지 파십시오. 왜? 여러분들은 없으니까. 없으니까 제가 고가에서 파십시오. 이럴 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라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봉 사이즈 중요하다, 거래량 중요하다, 재료 중요하다. 그러면 끝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연이어서 공략 종목, 오늘의 공략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는요, PSK 홀딩스입니다. PSK 홀딩스. 상승 모멘텀을 보겠습니다. HBM 필수 장비, 리플로우 수요가 현재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 적층 증가, 즉 HBM3 그리고 여기에서 HBM4E로 정밀한 열 제어가 필요하다. 즉 적층이면 계속 층을 쌓는다라는 건데 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열 제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범프 접합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 장비인 이 리플로우 이 수주가 현재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첨단 패키징 확산으로 디스컴 장비 채택이 증가됐다. 그래서 첨단 패키징 AP 요 복잡도가 현재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컴 장비 투입 횟수 구조적 증가입니다. 즉 찌꺼기예요. 공정 과정에 거치면 이 찌꺼기들이 발생하는데 그걸 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디스컴 장비입니다. 그다음에
후공정으로 시장을 현재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후공정 직접 수혜를 받고 있다. 비메모리 후공정 시장까지 고객사를 현재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이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PSK 홀딩스 재물을 봤더니 어때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전부 다 흑자고 좋죠. 자, 그다음에 부채 비율도 어떻습니까? 16%, 유보율이 4,000%입니다. 엄청나게 재무가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본질 가치가 현재 2만 3천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2만 3천 원의 PBR이 한 두 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요. 자, 그래서 2만 2천 원이 뭐냐면 여기입니다. 1차적으로 여기가 한 배고요. 여기가 두 배고 여기가 세 배예요. 제가 이게 그어놨어요. 주봉으로. 그래서 쭉 빠지다가 뭡니까? 이 3만 원 부근 여기에서 정확하게 쌍바닥 찍고 나서 우상향하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고점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6만 6천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5만 5천 원에서 계속적으로 밀더라. 그래서 저는 일봉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잖아요. 빠지고 나서 어떻게 기준봉이 발생되고 이 중심가 위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는데 저점이 점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만 8천 원 부근에서 밀더라. 그러면 공간이 지금 현재 일단은 5만 8천 원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5만 8천 원까지는 있는 겁니다. 왜? 저점이 점점 올라가니까. 이거 오늘 또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등 준다. 즉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저점을 점점 올려가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는요 5만 원 이하이고요. 목표가는 1차 5만 8천 원, 2차 6만 6천 원입니다. 6만 6천 원은 본질 가치의 3배 수준입니다. 거기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현재 반도체 이 섹터 자체가 반도체 이 주도주 자체가 잠시 조정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고 PSK 홀딩스는 뭐 PSK라는 이 자회사도 전공정에 갇혀서 굉장히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PSK 홀딩스는 또 후공정 이쪽도 지금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손절가는요 4만 5천 원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히든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원전입니다, 원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도주 내에서 조정받고 있는 거 그때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원전주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상승 모멘텀을 봤어요. CS2026에서 땡땡그룹 기술력을 부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 밸류가 현재 재평가다라는 거고 체코 원전 등 해외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장기 매출로 이제 반영이 된다. 즉 실적이 찍힌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SMR 친환경 엔지니어링 성장성 그래가지고 차세대 원전 핵심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봉을 봤습니다. 주봉을 딱 봤더니요. 지금 현재 이렇게 쭉 빠졌다가 주봉상으로 고점 아닙니까? 맞습니다. 고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리바닥을 찍었죠. 그리고 이 중심가, 여기 중심가 위에 얘가 올라탔어요. 그러면 이 상방만큼은 열려 있다라는 거고 아마 저항을 첫 번째 저항이 여기서 맞을 겁니다.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는 상방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상으로는 이렇고요. 자, 일봉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봤더니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렇게 빠지는데 여기에 급등했을 때 여기에 이만큼을 하나의 일봉으로 이렇게 보자. 그래서 이 중심가 위에서 지금 가지고 가고 있고 여기서 쌍바닥 찍고 다시 방향 틀어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이 중심가까지 일단 뚫어내야 됩니다. 뚫어내면 충분히 이 직전 고점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만큼의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좀 잘 기억해 주셔서 오늘 금일 유튜브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히든주 공개할 겁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들어오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래 보시면 QR코드 있는데 QR코드 좀 많이 가입해 주셔서 많은 참조 자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정필승 파트너님께서 계속해서 매수하는 방법 알려주고 계시죠. 기준봉, 재료, 뉴스, 또 거래량 이런 것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론은 이제 알겠는데 나는 실전 적용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실전 적용 계속해서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이 방법이 다소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 통해서 우리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략주와 히든주 하나씩
개씩 가져와 주셨는데요. 공략주 PSK 홀딩스로 가져와 주셨고요. 매수가는 5만 원 이하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5만 8천 원, 2차 목표가는 6만 6천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히든주는 원전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방송 끝난 이후에 온라인 공개 방송 우리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뿐만 아니라 어떻게 매수 타점 잡아야 될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필승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